히든 마코프 모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마코프 모델 강의를 들으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파라메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간단한 리뷰만 한 후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마코프 모델의 파라메타는 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다 행렬이에요. 매트릭스인데 어떤 매트릭스냐면 확률을 담고 있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부 다 probability 매트릭스예요. 자, 이제 probability 매트릭스인데 각각의 확률이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initial state probability를 하면 보면 initial state는 뭐냐면 각 hidden state가 시작될 확률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hidden state가 몇 개 있는 예제냐면 3개 있는 예제. 히든 스테이트가 3개 있는데 그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가 시작될 확률을 파이1, 파이2, 파이3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두 번째 A로 한번 가볼게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이제 어떤 확률이냐면 히든 스테이트가 전이 될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빨간색의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한 것. 그래서 어떤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갈 때 어떤 확률로 가는지 그 확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11은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A12는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각 히든 스테이트의 전이 확률을 담고 있는 행렬을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미션 프로버빌리티는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스테이트에서 어떤 히든 스테이트 한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어떤 관측치를 우리가 방출할 확률, 어떤 특정한 히든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관측치를 우리가 관측할 확률, 볼 확률을 우리가 emission probability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B1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서 O1이 관측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12는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관측치가 보일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약간 오타가 됐네요.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포멀하게 정의를 해보면 일단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는 제가 A11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A11은 뭐냐면 T 시점에서 State I에 있었다라는 조건 하에 그 다음 시점 T 플러스 1에서 J로 갈 확률, 즉 I에서 이렇게 J로 갈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J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Emission Probability는 어떤 히든 스테이트 J에서 관측치 VK를 볼 확률, 도출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도 T 시점에서 히든 스테이트 J에 있는데 J에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관측치는 뭡니까? VK를 관측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Initial State Probability는 말 그대로 각 히든 스테이트에서 시작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만큼 파이의 개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든 마크업 모델은 이런 파라메타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책이나 논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1, 2, 3을 적었지만 보통은 이제 3번이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이제 러닝 프로블럼인데 우리가 관측치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저 observable state sequence를 가지고 히든 마크업 모델의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러닝 문제고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이밸류에이션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이 리뷰가 끝나면 바로 디코딩 프로블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히든 마크업 모델과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주어졌을 때 그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책, 연구, 쇼핑 이게 observable state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 연구, 쇼핑 산책, 연구, 쇼핑을 할 확률이 얼마인지 그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했냐면 우리가 forward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backward 알고리즘도 있었죠. 그래서 forward 알고리즘과 backward 알고리즘은 약간 방식에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답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evaluation 문제는 forward probability로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backward probability도 계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예제에서 이렇게 forward로 했을 때랑 backward로 했을 때 그 evaluation probability가 같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orward probability, backward probability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orward랑 backward probability는 결국은 이제 한 문제를 푸는 서로 다른 방법인데요. 그래서 뭘 사용해도 됩니다. evaluation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forward를 사용해도 되고 backward를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릴 그 세 번째 문제, 그 러닝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forward probability랑 backward probability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문제, 디코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강의의 끝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이제 하고 끝냈냐면 이 디코딩 문제는 히든 마크업 모델의 어떻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딩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모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주어졌을 때 뭘 찾는 거냐면 hidden state sequence를 찾는 거예요. 맞죠? hidden state sequence는 볼 수 없는 관측되지 않는 sequence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측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관측 시퀀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산책, 연구, 쇼핑일 때 히든 스테이트의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는 뭐였냐면 B 또는 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디코딩 문제를 풀면 여기서 뭐 B, 뭐 해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가 우리가 예측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요약을 드리면 디코딩 문제는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주어졌을 때 각각 시점에서의 hidden state를 예측해내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디코딩 문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풀기 위한 알고리즘은 비터비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evaluation 문제는 forward 알고리즘, backward 알고리즘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터비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측 시퀀스는 산책, 연구, 쇼핑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가 두 개, 히든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터비 알고리즘을 할 건데, 처음에 이제 V1, V2 여기 확률을 계산할 건데요. 이 확률은 이제 지금 뭐냐면 이 확률은 비터비 확률이에요.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문제에서는 이 B 대신에 알파 혹은 베이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알파는 forward probability였고 베이타는 backward probability였는데 우리 여기서 디코딩 문제에서는 이제 Viterbi probability 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Viterbi 확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V1, V2를 이제 우리가 구할 건데요. 자, V1은 어떻게 구하냐면 파이1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트가 시작될 확률. 그래서 B가 처음에 B 올 확률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여기 조그맣게 썼죠. 0.6이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서 뭐가 관측됐습니까? 산책이 관측되지 않았습니까? 그 확률이 얼마냐면 0.1이에요. 그래서 0.06. 그래서 여기가 0.06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1, 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시작을 해로 할 확률이 얼마냐면 파이2가 0.4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는 뭐죠? 해가 나오는데 우리가 뭘 관측했냐면 산책을 했어요. 그게 0.6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0.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0.06, 0.24가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V1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가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V21, V22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B21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B21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에서 갈 수도 있고 해에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 우리가 B에서부터 가는 그런 확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B11이 뭐였냐면 얘가 0.6이었어요. 그래서 0.06. 그 다음에 A11은 뭐냐면 B1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로 갈 확률 0.7.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떻게 가냐면 B1, 2에서부터도 가니까 0.24. 그 다음에 B1, 2에서 두 번째 스테이, 첫 번째 스테이로 갈 확률은 0.4.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0.04이고 0.096이거든요. 0.096. 그러면 이 두 가지 두 확률의 맥스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는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여기서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 B 온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산책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B1 산책은 0.1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22는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B22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B22는 여기서부터 오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와서 이제 두 개의 이제 확률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오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B1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확률로 0.3의 확률로 1에서 2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갈 확률을 계산하고요. 그게 계산하면 0.018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 즉 해에서부터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1, 2에서부터 어떻게 옵니까? 맞아, 히든 스테이트 2에서 2로 가는 거니까 2.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히든에서 해에서 산책이 관측됐기 때문에 B2 산책 이렇게 해서 0.6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됐고요. 자, 그래서 한번 쭉 계산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점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B31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죠. 그래서 B21 곱하기 B1, 그 다음에 A1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니까 B22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A21,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로 가는 전이 확률. 그 다음에 우리가 B에서 연고가 관측됐지 않습니까? 연고가 관측됐으니까 그 확률을 여기서 찾아보면 얼마가 되냐면 0.5가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 B32도 마찬가지예요. B32도 B3 이것도 B21에서부터 오고 B22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B21에서부터 올 확률, B21은 이미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이 확률이 0.3, 그 다음에 B22에서 0.0864 곱하기 A22 전이 확률 0.6을 곱하면 이 두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연구가 0.1이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맥스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번 자, 마지막 확률도 마찬가지죠. B41이나 B42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확률을 고려해서 거기서 이제 맥시멈을 취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42도 두 개의 확률, 즉 해에서 B에서부터 왔을 때랑 해에서부터 왔을 때 B에서부터 왔을 때랑 해에서부터 왔을 때 맥스를 취한다라는 것.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워드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포워드 알고리즘은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가지를 맥스를 취하지 않고 다 더했어요. 맞죠?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시퀀스의 observable state 시퀀스의 확률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더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observable state sequence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디코딩은 hidden state 그 관측치에서 가장 probable 그럴싸한 hidden state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aximum을 취해야 돼요.
그게 어떤 이제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orward나 backward처럼 더하지 않고 모든 확률을 더하지 않고 가장 그럴싸한 히든 스테이트를 찾기 위해서 그럴싸한이라는 것이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는 B와 해 두 개의 히든 스테이트 중에 어떤 게 더 그럴싸하게 나타나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맥시멈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이 사용이 됐는데요. 요 계산할 때, 즉 비털비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우리가 T2 두 번째 시점에서의 비털비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시점의 비털비 프로버빌리티의 값을 이용을 했어요. 자,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했죠? 세 번째 비털비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비털비 프로버빌리티만 갖고 사용했어요. 첫 번째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비털비 프로버빌리티에는 첫 번째 정보가 전해져 왔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전 시점의 모든 정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점의 비털비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때는 세 번째 비털비 프로버빌리티만 갖고 계산했지만 이 세 번째 비털비 프로버빌리티 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보가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결국 계산은 바로 이전 시점의 정보만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computationally efficient해요. 맞죠? 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고 있다. 그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우리 이밸류에이션 문제, forward probability, 그다음에 backward probability 계산할 때도 같은 아이디어가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디코딩 문제를 이제 다 푸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궁극적인 답은 뭐냐면 히든 스테이트의 시퀀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털비 프로버빌리티를 다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T4 시점에서 비올 비털비 확률과 해일 비털비 알고리즘의 비털비 프로버빌리티의 맥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큽니까? 0.00484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 자, 이런 식으로 T3일 때는 어떤 게 더 커요? 맞아요. 0.00518이 더 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0.01728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B예요. 그 다음에 T2 시점에서는 이제는 0.0864가 크죠. 그래서 해. 그 다음에 마지막 T1 시점에서는 0.06과 0.24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래서 0.24가 더 커요. 그래서 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답 구하고 싶은 답은 뭐냐면 해, B, B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구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요 기호가 뭐냐면 가장 최적의 히든 스테이트 시퀀스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Q1은 첫 번째 가장 최적의 히든 스테이트는 뭐냐면 S2 해. 그다음 두 번째 해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정 박사님이 산책, 연구, 쇼핑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의 시퀀스는 어떻게 되냐면 해, B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디코딩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예제를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를 이게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가 뭐죠? 람다는 히든 마크업 모델의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결국 이 확률을 최대화시킬 건데 observable state와 hidden state, Q가 hidden state고 O가 observable state sequence예요. 결국 observable state sequence랑 hidden state sequence를 최대화하는 뭘 찾냐면 hidden state를 찾는 거예요. Q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았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B1은 이렇게 계산했고 BT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식으로 보여드려가지고 약간 헷갈리지만 이미 다 앞에서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찾냐면 가장 큰 거를 찾았죠. 그렇죠? 각 t 시점에서 맥스를 취해가지고 맥스를 취해가지고 어떤 스테이트의 비털비 프로버빌리티가 컸는지 그런 걸 쭉 찾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찾는 QT
hat. qthat이 뭡니까? 맞아요. qthat이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hidden state sequence예요. 그렇죠? hidden state sequenc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구해지게. 자, 그래서 이제 evaluation과 decoding 문제의 뭐 차이점을 이 한 장에 요약을 했는데, evaluation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가능한 모든 경우의 확률의 합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observable state sequence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있어가지고 hidden state의 모든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관측치가 보일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어떤 확률의 합으로서 구했고요. 비터비 알고리즘은 observable hidden state가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가장 그럴싸한 probable한 그런 어떤 hidden state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ax를 취했다. 굉장히 유사하죠, 맞죠? summation과 max의 차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코딩 문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적은 어떤 세 번째 문제,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러닝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지면, 자, 제가 이제 히든 마커 모델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죠? 맞습니다. observable state sequence예요. 맞죠?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래서 관측 벡터 O, observable state sequence O와 O의 확률을 최대로 하는 어떤 파라메타를 찾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나의 어떤 식으로 쓰면 이거죠. 그래서 이 람다는 파라메타 셋인데, 히든 마커 모델의 파라메타인데, 어떤 파라메타가 주어졌을 때 관측 벡터의 확률을 최대로 하는 그러한 어떤 람다 셋을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람다는 뭡니까? 맞아요. A, B,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파이는 뭐냐면 initial probability matrix, A는 이제 아실 거예요. 맞아요. hidden state sequence, the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근데 그 스테이트는 뭐냐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전이 확률을 담고 있는 행렬이 A라고 했고요. B는 emission probability matrix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O가 주어졌다.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이 람다를 찾는 거예요. 람다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A, B 파이를 찾는 거죠. AB 파일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파라메타를 추정한다. 파라메타 에스티메이션,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러닝한다, 그렇죠?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이제 기본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메커니즘은 이제 어떤 히든 마커 모델의 아키텍처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B 파이 스타가 이제 옵티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옵티멀한 파라메타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는 그래요. 처음에는 HMM 초기화, 즉 이 파라메타들을 아무거나 일단은 써보자는 거예요. 맞죠? 모르니까 파라메타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초기화 시킨 다음에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설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 러닝 방법은 이제 헤드마커 모델에서는 이제 바움 웰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움 웰치 알고리즘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바움 웰치 알고리즘의 핵심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밸류에이션 문제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forward probability, backward probability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forward backward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움 웰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나 머신러닝에서 파라메타 추정할 때 많이 쓰이고 있는 EM 알고리즘이라고 있거든요.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 EM 알고리즘인데요. 이 바움 웰치 알고리즘도 EM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E 스텝이 있고 M 스텝이 있는데, 이 스텝은 어떤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한다.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감마랑 크사인데요. 이게 아직 이제 이거 아직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감마와 크사이를 일단 구해. 그런 다음에
이 감마와 xi를 통해 가지고 AB 파일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좋은 파라메타로 업데이트해. 그러면 그 파라메타, 업데이트된 파라메타 가지고 다시 감마와 xi를 구해. 그러면 감마와 xi를 가지고 다시 AB 파일을 구해. 그러다 보면 점점점 업데이트된 AB 파일, 즉 파라메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스탑하면 좋은 파라메타 셋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E 스텝과 M 스텝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EM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바우멜츠 알고리즘에서 이제 핵심은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이 스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까 감마와 그 다음에 이 크 감마와 크 사이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감마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크 사이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만 한번 보세요. 감마가 뭘까? T 시점에서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 I에 있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사인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나요? T 시점에서 스테이트 I에 있고, 히든 스테이트 I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점인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J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갔네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감마와 크사이에 대해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다음 장서부터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드리고요. 일단은 감마와 크사이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랑 베타가 필요해요.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파와 베타가 뭐죠? 맞아요. 알파가 forward probability, 그 다음에 베타는 backward probability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마랑 크 사이를 구한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여기서는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감마 서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감마는 뭐냐면 어떤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주어졌을 때 t 시점의 상태가 SI 확률. 이 SI는 뭐냐면 hidden state가 I다 이런 거예요. hidden state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히든 스테이트 중에 I 히든 스테이트의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감마 TI는 T 시점일 때 여기 T 시점일 때 히든 스테이트가 I일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요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이걸 알파랑 베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forward probability를 계산하는. forward probability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backward probability는 반대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 이제 forward 쪽으로 가고, backward 쪽에서 만나는 점이 결국 t 시점에서의 이거 t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뭐였냐면 i거든요. 그래서 알파 ti, 베타 ti 이 두 가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은 뭐냐면 SI의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SI 확률. 자, 그래서 T 시점에서의 SI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는 뭐냐면, 모든 확률을 더한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N이 뭐냐면, 히든 스테이트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1번째 히든 스테이트일 수 있고, 2번째 히든 스테이트일 수 있고, 여태까지 봐왔던 예제 중에서는 B와 해 두 가지지 않았습니까? 히든 스테이트가. 그럴 경우에는 N은 뭡니까?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히든 스테이트의 종류가 N개 있을 때, 이 모든 히든 스테이트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래서 n개일 때 확률을 모두 더한 것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지금 i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번째 있을 확률을 위에 이렇게 더하면 분자로 써주면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t 시점 상태가 t 시점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i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감마 t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 사이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크 사이도 감마와 되게 비슷한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크 사이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t 시점과 t 플러스 1, 즉 i와 히든 스테이트 i와 히든 스테이트 j를 이렇게 상태를 연결해 주는 그런 어떤 확률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 사이는 뭐냐면 t 시점의 상태가 I,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일 때 히든 스테이트가 J일 확률. 그래서 I에서 J로 넘어가는 확률이 바로 여기 파란색에 지금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요. 그래서 감마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즉 t 시점에서의 상태가 다른 상태가 아니라 I일 확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에서 I일 때를 나눈 거죠. 모든 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고, 이제 나눈 게 아니라 지금 이제 I일 때 확률에서 모든 것을 나누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t 시점에서의 상태가 SI 확률이고요. 그다음에 c사인은 뭐냐면 이제 t 시점에서 상태가 SI고 t 플러스 1 시점 다음 시점의 확률이 다음 시점의 상태가 J일 때 확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위 확률 여기를 이렇게 좀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모든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마랑 c사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스텝에 대한 설명을 끝냈는데 이 스텝은 지금 감마랑 c사이밖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좀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일단은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스텝은 알파 베타 즉 forward probability랑 backward probability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감마와 c사이를 정의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식은 감마와 c사이에 대한 수식은 약간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포즈하시고 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한 감마와 c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맞죠? 람다 파라메타가 A, B, 파이 이 세 가지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개념을 먼저 드리면 일단은 이게 이제 파라메타 셋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감마랑 c사이를 이용할 것입니다. 감마와 c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파라메터가 몇 개냐면 세 개예요. 맞죠? 뭔지 기억하시죠? 파이가 있고 그다음에 A가 있고 이게 이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였고, B emission probability matrix 세 가지가 있다. 일단 이제 파이서부터 설명드리면 파이는 뭐냐면 히든 스테이트가 시작될 확률이잖아요. 즉 t가 1일 때 시작할 때잖아요. 이게 1일 때가 뭐냐면 시작할 때 이런 뜻이잖아요. t가 1일 때 히든 스테이트 i에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는 그냥 셀 거예요. 즉, 첫 번째 시작할 때 히든 스테이트 i로 시작하는 게 전체 몇 번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냥 추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는 카운팅으로 에스티메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랑 베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는 어떻게 할 거냐? 알파는 뭐냐면 전위 확률, 즉 AIJ가 들어가 있는 건데 AIJ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i에서 전이할 기대값, 그렇죠? si에서 전이할, 즉 i에서 j로 갈 건데 이 분모는 뭐냐면 i에서 그냥 갈 거예요. j로 꼭 안 가도 돼. 그것분에 반드시 분자는 뭐냐면 i에서 j로 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우고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분자는 i에서 j로 갈 거고 분모는 i에서 모든 스테이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 가는 것 분에 i로 갈 그런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aij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사이랑 아까 감마랑 c사이를 통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에서 j 분자서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i에서 j로 전이될 기대값 그게 바로 우리가 c사이였어요. 맞죠? 그래서 t시점 t1 시점에서부터 t-1 시점까지 다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뭐냐면 뭐였죠? 맞아요. 각 t 시점에서 si에서 전이 될 확률이니까 우리 감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 i, j 이게 뭐예요? 전이 확률은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 식이 뭡니까? 맞아요. 감마와 c사이를 통해서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타를 구할 건데요. B.
emission probability는 뭐냐면 emission probability는 이거잖아요. 맞죠? SI에 있을 확률, I에 있는데 state I에 있는데 우리가 뭘 관측해요? BK를 관측할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I에 있을 확률은 I 상태가 나타날 확률은 뭐냐면 T1에서의 SI 계속 SI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SI에서 이제 I번째 히든 스테이트에서 뭘 관측했냐면 BK를 관측한 거예요. 그렇죠? I 상태 하에서 관측치가 다른 관측치가 아니라 BK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요 서메이션을 다시 한번 좀 써보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가 1에서부터 t까지 가고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such that OT가 BT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측치가 다른 게 아니고 BT일 때 T1 시점에서부터 T 시점까지 다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T 시점에 SI에 있을 게 바로 뭡니까? 감마였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렇죠? SI에 있을 확률, 그 다음에 T가 2일 때, 3일 때, 그 다음에 라지 T일 때까지 SI에 있을 확률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emission probability는 감마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전부 그 파라메타 3개를 첫 번째 파라메타는 그냥 감마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메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메타를 다 우리가 감마와 크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됐죠? 자, 그게 이제 M 스텝인데요. 지금 이제 E 스텝과 M 스텝을 조금 이제 연속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에 우리가 이제 HMM 아키텍처하고 업저베이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옵티멀 파라메타 셋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HMM을 초기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AB 파일을 그냥 임의의 숫자로 정하는 거예요. 임의의 숫자로 정해가지고 임의의 숫자로 한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감마하고 푸사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구한 어떤 임의로부터 임의의 어떤 파라메타 값을 가지고 감마와 크사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감마와 크사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된 A, B 파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전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또 업데이트된 우리 감마와 크사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또 업데이트된 두 번 업데이트된 파라메타 셋을 구할 수 있고, 이거 갖고 또 업데이트, 감마 업데이트, 그 다음에 크사이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새로운 파라메타를 가지고 어떤 업저블 스테이트 시퀀스의 확률과 그 전의 확률이 커질 때까지. 이제 계속 커지는데 언제까지 커져야 되냐면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가 요 차이가 요 두 차이가 뭐 우리가 정해놓은 r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threshold 값 이상이 되면 멈춰라. 이렇게 멈추는 스타핑 룰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터레이션으로 우리가 제약을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10번이라고 두면 뭐 이게 차이가 어떤지 간에 10번이 되면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좀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바움 웰치 알고리즘, EM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initialize A and B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 and B, initialize는 임의의 어떤 파라메타 값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은 뭐라고 했죠? 이 스텝은 감마와 크사이를 구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감마와 크사이를. 감마와 크사이 구하려면 알파, 베타 알아야 되잖아요. 알파, 베타 알려면 뭐 어떻게, 알파, 베타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AB를 알아야 돼요. AB 없다고 지금 물어보시는 분은 있잖아요. 임의로 줬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준 A, B를 가지고 알파, 베타, forward, backward probability 구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합니까? 바로 감마와 크 사이를 구해요. 그게 이 스텝이에요.
자, 그러면 m스텝은 뭡니까? 맞아요. m스텝은 이 감마와 크 사이를 가지고 aij 그 다음에 bij, 즉 a와 b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데이트. 그러면 이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구하면 다시 AB가 구해진 거니까 그 업데이트된 거 갖고 다시 이 스텝을 가고, 그러면 이 스텝에서는 업데이트된 감마 n 크사이를 가지고 다시 A하고 B를 구하고, 또 이거 갖고 다시 감마 n 크사이 다시 A, B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스타핑 룰이 만족될 때까지 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다른 건 다 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적었던 식과 조금 다른데요. 이거가 이제 AIJ를 구할 때, 제가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 t가 1서부터 t-1까지, 감마, 어떻게 썼죠? t에 i,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감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크사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요약을 드리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현실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러닝 문제예요. 그래서 observable state sequence, 즉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히든 마크업 모델의 파라메타를 추정해야 된다. 히든 마크업 모델 파라메타는 A, B, 파이. 그럼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했죠? 맞습니다. 바우멜치 알고리즘, EM 알고리즘의 일종인 바우멜치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 히든 마크업 모델을 구축을 했으면, 맞죠? 구축했어요. 여기서 파이 스타라고 쓴 게, 람다 스타라고 쓴 게 뭐냐면 이제 옵티멀 파라메타 셋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마크업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이밸류에이션 문제는 뭐냐면 그 관측치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관측치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해당 대응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디코딩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밸류에이션 문제는 어디에 쓸 것이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초반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히든 마커 모드 이밸류에이션 문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정 데이터인데요. 그죠? 어떤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시퀀스는 어떤 거냐면, 이제 공정이 10개가 있어요. 그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이 10개의 공정을 다 타고 가야 돼. 그런 다음에 최종 제품이 나오는데, 뭐 정상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불량 제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상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불량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어떤 시퀀스냐면, 첫 번째 제품은 첫 번째 공정에서 첫 번째 설비를 탔네요. 두 번째 공정에서 두 번째 설비, 세 번째 공정에서 첫 번째 설비.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최종적으로 열 번째 공정에서 첫 번째 설비를 타고 갔더니 정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00번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첫 번째 공장에서 다섯 번째 설비 타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설비, 세 번째 공정에서 첫 번째 설비, 마지막 첫 번째 열 번째 공정에서는 첫 번째 설비를 타고 갔더니 최종적으로 제품이 뭐가 나왔다? 불량이 나왔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설비 아이디예요. 지금 설비 아이디. 설비 아이디라는 게 뭐냐면 설비 1. 그렇죠? 설비 1. 어떤 설비를 타고 갔는지는 우리가 관측이 되는 거니까 뭐 설비 4,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상이 있고 불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이걸 갖고 두 개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어떤 모델? 일단 정상 제품만 가지고 히든 마크업 모델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정상 제품만 가지고 이 정상 제품 딱 여기 중간 이만큼이 이제 정상 제품이에요. 정상 제품만 갖고 이 데이터만 갖고 히든 마크업 모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불량 데이터만 따로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불량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모델을 만들어? 불량 히든 마크업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히든 마크업 모델이 몇 개 나와요? 지금 현재 2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3001번 제품이 들어왔는데 이 제품은 첫 번째 공정에서 다섯 번째 설비,
두 번째 공정에서 다섯 번째 설비, 세 번째 공정에서 첫 번째 설비 쭉 가서 열 번째 공정에서 첫 번째 설비를 탔는데 이게 과연 정상으로 나올지 불량으로 나올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비에 대한 요 데이터를 이게 뭐냐면 observable state sequence잖아요. 관측 가능한 스테이트의 시퀀스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HMM 정상 두 개의 모델이 있다라고 했어요. HMM 정상 모델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문제를 풀면 확률이 나와요. 즉 이게 정상일 확률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probability 정상일 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observable state sequence를 불량인 히든 마커프 모델에 집어넣어서 이밸류에이션 문제를 풀면 이 observable state가 불량일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이 크다. 그러면 이 스테이트로 가면 이 스테이트 시퀀스로 가면 이 observable state 시퀀스로 가면 3001번째 제품은 정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반면에 불량의 확률이 커지면 불량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observable state sequence가 왔을 때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코딩 문제는 히든 마크업 모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수면 데이터예요. EEG 데이터인데 지금 EEG 데이터가 쭉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observable sequence는 뭐냐면 수면 EEG 데이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든 스테이트 시퀀스는 뭐냐면 이게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램 수면이고 어떤 게 non 램 수면이고 어떤 게 웨이크 상태인지 즉 EEG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면 이게 수면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램 수면인지 non 램 수면인지 웨이크인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든 스테이트는 이거다. 그럼 히든 스테이트가 몇 개예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지. 어떻게? 램, non 램, 그 다음에 웨이크.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관측이 되면 각각에서 이건 램이다, 이건 넌 램이다, 이건 웨이크다, 넌 램이다. 이런 식으로 쭉 히든 스테이트가 예측이 되겠죠. 어떤 문제를 풀면 히든 마커 모델의 디코딩 문제를 풀면 그래서 히든 마커 모델 디코딩 문제를 풀면 관측 시퀀스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은닉 시퀀스, 히든 스테이트 시퀀스를 알 수 있고 결국은 어느 부분이 웨이크고 어느 부분이 램이고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observable 이 모든 각각의 타임 포인트에 히든 스테이트가 어사인 되는 거예요. 이게 램이다, non 램이다, wake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은닉 시퀀스를 히든 스테이트 시퀀스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 문제. 그게 바로 히든 마크업 모델 디코딩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쭉 이제 히든 마크 모델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뭘 설명드렸죠? 맞아요. 히든 마크 모델의 어떤 개념, 그래서 그 시퀀스라는 게 뭔지, 시퀀스라는 게 뭔지, 시퀀스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크업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 observable state sequenc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히든 마크업 모델의 파라메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강의 마지막에서 뭘 설명드렸냐면 이밸류에이션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디코딩 문제랑 그다음에 파라메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